이봉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인천의 산미당 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본인 소개랑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인천에서 산미당이라는 라멘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택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영광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예. 라면 한 그릇 먹고 시작했는데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네, 오늘 인터뷰가 뭔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메뉴가 제가 먹은 게 쇼유 라면이었는데 예. 네, 메뉴가 지금 쇼유도 있고 그리고 탕탕면 예. 그리고 마제소바 예. 이렇게 주력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쇼유라멘, 탄탄면, 마제소바, 그리고 저기 블랙쇼유 라멘이 있는데 그 블랙쇼유 라멘이 니보시 쇼유로 제가 예전에 잠깐 했던 그 니보시 카케 스타일로 할 예정인데요. 네네. 근데 그렇게 진한 육수는 아니고 조금 마일드하게 해서 네. 할 예정입니다. 니보시 카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 소식 들으면 굉장히 또 좋아하실 예.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멘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장르도 많고 예. 종류도 많고 정말 수많은 라멘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의 산미당 메뉴를 구성하시게 된 어떤 네. 계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원래는 부평에서 초반에는 네. 토리파이탄의 라멘을 주력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돈코츠 라멘이 워낙 한국에서는 주류였고, 근데 제가 이제 닭 베이스로 진한 라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는 제가 닭이랑 멸치랑 이것저것 섞어서 블렌딩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그냥 육수 끓이는 데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부끄러운 라면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만족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멸치를 빼고 닭으로만 해서 진하게 우렸던 토리파이탄 라면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삼계탕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특별히 드셨을 때 이질감이 없고 훨씬 더 진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 1년여 정도 판매를 하다가 제가 쉬는 날 와서 육수를 작업하고 있는데 토리파이탄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제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음식은 손님한테도 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충동적으로 가게 문을 닫고 한 2주 정도 닫았거든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라멘을 한번 일본 가서 찾아보자 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쇼유 라멘 뭐 이것저것 타베로그 1위부터 뭐 순위권에 있는 라멘을 다 가본 것 같아요.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나키슈라는 라멘을 갔는데 거기서 탄탄면의 라멘을 먹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갖고 있던 라멘에 대한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멘은 무조건 진하고 짜고 좀 자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그 나키류 탄탄면은 정말 달랐어요. 한 술을 먹었을 때 짠맛, 단맛, 신맛, 그 오묘한 산미가 또 단맛을 만들어내고, 그 중간에 산초를 좀 뿌려주면은 되게 익숙한 B급 스타일로 갑자기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먹고 나와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잠깐 앉아서 골똘히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이런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처음에 가서 2시간을 주셨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정말 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녁 타임에 가서 먹어봤는데, 그때 다시 먹어보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나키류 탄탄면이라는 라멘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 일본에 가면은 라멘에 대한 기술, 라멘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서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적 다 사와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은 식자재가 달라요. 저희가 쓰는 식자재랑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탄탄면을 만들어서 탄탄면 소유라면 이렇게 마제소바 구성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던 이제 단골 손님들께서 토리파이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워하시면서도 의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굳이 왜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그걸 왜 빼고 갑자기 탄탄면이라는 걸 하는데, 사실 탄탄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탄탄면은 일본 라멘이 맞나? 라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탄탄면이 일본 라면인가? 라면이 맞나? 혹은 그냥 단순히 매운 라면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탄탄면은 전혀 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벽을 깨는 게 우선이었고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정되어 있는 진한 토리파이탄 그 길을 버리고 일부러 좀 험한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와이프도 많이 말렸었으니까 그때는. 이 라멘 일을 오래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음식을 끌고 나가면은 저도 지칠 것 같고, 예. 그래서 일단 좀 자기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예. 이제 가장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이 내가 만드는 라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납득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손님들에게도 그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드셨죠. 그쵸,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 드는 그런. 근데 탄탄면을 냈을 때 초반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완성도도 지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그 재료 수급이 워낙 안 되니까 그 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도 그때는 아예 없었고, 지금은 찾긴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탄탄면이 좀 반응이 안 좋았는데 쇼유라면이 좀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쇼유라면이 그냥 맑은 국물, 청탕 베이스의 국물을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진한 라면이 주력으로 가고 서브 메뉴로 해서 이제 청탕으로 하긴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럼 쇼유라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사람들이 조금 겁내하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뭐 진한 돈코츠 라면 당연히 그거니까 다른 거는 안 먹힐 거야라고 살짝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그런데 의외로 많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탕도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전만 해도 니보시 라면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니보시도 많이 하시고 워낙 많이 생겼고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쇼유라면이 점점 확신이 좀 생겼어요. 이걸 주력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일본에 가도 거의 타베로그 순위권에 있는 라면들의 공통된 특징이 거의 청탕 닭베이스 쇼유라면이었고, 우리 말하는 탑레이게라고 맞습니다. 뭐 도쿄 관동지방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쇼유라면은. 지금도 계속 그게 ING 중이긴 한데 지금 딱 거기까지의 과정이고요. 탄탄면은 정말 저의 애증의 산물입니다.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라멘을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라멘을 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제가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는 원래 항상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 다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좀 가난한 유학생이어가지고 간간히 라면집을 좀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포만감도 있고, 한 군데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노쿠보에 있는 어떤 라면집을 들어갔는데 그때 다 쇼유라면 시켰던 것 같아요, 네 분이서. 근데 그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서. 근데 저도 짜긴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 짠맛이.
그때 시작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라면이랑 좀 다르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냥 발에 치이는 곳, 그냥 간판에 라면 붙어 있으면 다 들어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곳이 사이타마였는데 네. 사이타마현의 라면집도 많이 갔고, 예, 그쪽에 그때는 뭐 어디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기준도 없고 그냥 라면집 근처에 있으면 라면이랑 글씨만 보면 들어가 보고 그런 그런 느낌이셨죠. 예.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간간히 지인분들한테 에피소드로 얘기하는 건데 예,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데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제 어떤 곳에서. 네. 예, 그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몸이 라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유학생 시절에 예, 라면 접하시고 그때 아마 라면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던 것 같은데 예. 이후에 이렇게 라면을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라면 가게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그게 원래 예. 요리를 하셨거나 예.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해서 네. 그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 들어갔었어요. 그분 밑에서 요즘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열정페이 같은 거죠. 또 예. 패션 업계가 또 그게 예, 심하다고 예. 유명하고 정말 그래도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배우고 나도 어떤 커리어가 쌓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계속 해봤는데 현실하고 타협을 했죠. 워낙 제가 그때 한 달에 40만 원 받았거든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학부 때부터 해서 쏟아 부은 시간과 돈이 있는데 그 돈 40만 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꿈을 포기한 얘기니까 부끄러운 건데 사실 정말 답이 안 나왔었어요. 그냥 앞으로 내 인생이 확신이 좀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돈을 일단 꿈을 저버렸으니까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싶어서 회사에 들어갔죠.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교 앞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술집을 차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됐어요. 예. 일단은 제가 그때 나이가 젊었는데 학생들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대학교 친구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제가 빨리 파악을 해서 선반영을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게 옆에 하나 조그만한 이자카야가 생겼는데 이게 원래 대학교 앞이면은 칸막이를 절대 치면 안 돼요. 단체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사장님은 아예 4인 테이블 구조로 해서 칸막이를 다 쳐놓고 약간 예전에 유행하던 스몰 이자카야 스타일로 이제 인테리어를 싹 하셔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당연히 손님이 없죠. 일단 기본 단가가 비싸고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어회랑 모리아와사 같은 것도 막 구성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노파심으로 제가 매장을 또 들어가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사장님 괜찮으시냐. 또 그 사장님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칸막이 치신 거는 좀 이거 괜찮으실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그때 사장님이 저 뭐 괜찮아요 하시면서 손님 없을 때 다른 요리도 한번 개발해보고 뭐 소스라든가 계속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든 생각이 그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분 매장에는 손님이 없고 저희 가게는 시끌벅적했는데 부러웠어요. 뭔가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좀 변질됐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다른 기준이나 외부 요인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 요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장사를 하다가 정리를 하고 이제 나도 뭔가 제대로 한번 이제 해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일본 뭐 조리기술원 그리고 뭐 알려준다는데 다 가서 회만 뜨고. 그러면은 라멘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음식 전반에 대한 와쇼쿠 쪽으로 이렇게 하시던 거예요? 맞습니다. 와쇼쿠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상수동 홍대 쪽에 어떤 라멘집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줄이 엄청 길게 서여져 있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저거 왜 저렇게 추운 날 줄까지 쓰면서 먹고 있는 음식이 뭘까 하는데 라멘이더라고요. 뭔가 관통했어요, 저를. 그때. 약간, 맞다, 라멘. 이런 느낌으로. 그때까지는 좀 그 유학 생활에 좋아했던 라멘에 대해서 잠깐 잊고 계셨는데. 라멘. 저도 기다려서 먹고, 준비를 많이 해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라멘 한번 해보자. 이게 된 거죠. 그게 라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결국 라멘집으로 오픈을 하시게 된 게 이제 지금은 산미당 부평에 있는. 맞습니다. 라멘이라는 요리를 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위생이거든요. 이게 제가 아시겠지만 저기 나카무라 가이세키 과정 그때 수료할 때 일본 선생님께서 위생에 관해서만 일주일을 교육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계란판조차도 뭐 어떤 생물은 발 밑에 절대 두지 마라, 무조건 허리 위,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싱크대 물기 제거 다 해라, 이런 단순한 것들을. 그때 그 일주일간의 수업이 제가 이게 장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식자재 관리, 위생관념, 이런 것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보면은 드시는 게 몸 안으로 넣는 행위니까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위생.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러운 주방에서는 절대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없다. 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좀 힘드시거나 많이 어려운 부분, 시행착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몸이 힘들죠. 일단 주말이 없고, 남들 쉬는 날이나 어떤 그런 공휴일에도 저희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을 반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끝이 없어요, 이 싸움이. 그래서 어쨌든 생각만 하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고민이 있거나 힘듦이 있어도 이게 결국에 끝까지 하면은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 변함없이 반복된 일을 계속 한다는 게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막 자기 안에서 수없이 질문이 이렇게 오게 될 텐데, 그런 너무 질문하기보다는 꾸준히 그냥 뚜벅뚜벅 가면 언젠가 결과가 나오겠거나 그런 뭔가 굳은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하루의 루틴이 보통 어떻게 되시는지, 뭐 몇 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가게는 저 같은 일반 손님은 이제 가게 운영 불 켜져 있는 시간만 보지만 또 사실은 그 뒤에서 또 준비하고 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제 이 매장에 9시까지 와서 이제 시코미 하고 뭐 육수 끓이는 날은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차슈 상태 점검하고 이것저것 밑작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해서 제가 이제 저희가 8시 반 라스트 오더니까 9월점은 끝나면 이제 중간에 부평에서 오더가 내려오거든요. 이거 없다. 이거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명까지 하니까 그렇죠. 명 갖다 달라고. 근데 그때 처음에 적응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뭐 집에 거의 1시, 2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11시 반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1시간 많이 땡기는. 많이 단축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1시 반이면은 네. 면도 제면도 직접 하시면서 또 많이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면을 또 하시게 된 것도 궁금하네요. 보통 이렇게 면을 받아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직접 면도 네. 만들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수고거리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직접 면을 만드시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 또 궁금해요. 그거는 원래 그 라멘집을 시작하면서부터 초반부터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네. 아, 면을 뽑아야겠다, 내가 직접. 부평점 같은 경우는 제면기를 줄 공간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네. 이것저것 막 머리를 짜봤는데도 안 나와서 그러면은 뭐 근처에 뭐 좀 점포 저렴한 데 얻어서 제면기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제면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다가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이제 제면기만 놓기 조금 아까운데 이 공간?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여기다가 2호점을 해볼까?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2호점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9월점이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냥 우리 2호점을 하나 찾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직접 면을 만드시면서 이제 면을 받아 쓰시던 때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점은 정말 바로 생각나네요. 단점이요? 예, 단점은 힘듭니다. 시간을 너무 확실한 단점이네요. 예,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네. 원래 처음부터 제면 했으면은 제가 이제 받아 썼던 아예 그런 기억이 생략이 돼버리니까 그런 단점조차 모를 텐데 받다가 갑자기 제면을 하면은 예, 좀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뭐 예, 없네요. 그거 말고는. 그리고 뭐 장점은 일단은 제가 직접 뭔가 라멘을 만들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면이 쇼유라면 용도 있고 마제소바 용도 있고 예. 몇 가지, 두 가지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원래는 쇼유 라멘 그리고 블랙 쇼유 라멘도 면이 달랐는데 합치려고요. 그리고 이제 츠케멘 사실은 츠케멘은 이제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 스프도 다 만들어 놨고 사실은 면도 다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는 이게 다 쳐내기가 아무래도 네네. 힘들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좀 사실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츠케멘 요거는 좀 더 직원분도 충원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츠케멘 전문점으로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츠케멘을 주력으로 해서 해야 되지. 오퍼레이션이 완전히 다르니까 예, 맞아요. 주방 하나에서 예. 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츠케멘까지 늘려버리면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한번 새로운 메뉴 치킨맨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가 생활이나 그런 거 하실 네. 시간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여가 생활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말하지 않아도 보통 루틴이나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푸념하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도 다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니 그래서 동종업계 라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뭐 근처 사장님들이랑 뭐 쉬는 날 같이 맞춰서 보고 뭐 그런 시간 정도가 여가 아닐까요? 그래도 예. 많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많이 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 예. 도움도 많이 주시고. 네. 예. 많은 분들이 예.
산미당 하면은 또 떠올리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방송 출연. 예. 방송에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9월쯤 오픈하기 전에 부평점에서 네.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네. 뭐 생활의 달인인데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렇게 방송국에서 직접 전화가. 예. 근데 그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의 달인뿐만 아니라 좀 여기저기서 막 방송국에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가 오면은 이제 뭐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활의 달인도 이제 그런 식인 줄 알고 좀 약간 건방지게 여기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께 작가님이셨는데, 하긴 뭐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절대 뭐 돈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뭐 찍고 끝입니다. 뭐 이런 식? 뭐 그렇다 한데 일단은 제가 뭐 달인에 나갈 자격도 안 되고 거절했죠. 거절 드리고 정말 그때 그 기점으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연락 왔던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분께서도 뭐 다음에는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공손하고 예의. 예. 5회 정도 네. 거절을 했는데 아예 그때 그 PD님이 오시더라고요. 네. 대체 왜 안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생활의 달인에 나올 깜냥이 안 된다. 저는. 그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생활의 달인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의 캐릭터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은 좀 맞지가 않아서 거절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한 6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피디님께서 되게 피드백을 되게 좋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일하시면서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없다고 하니까 아이는 있냐? 아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희가 10년 이상 된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뭐 좀 나중에 아이한테도 이런 데도 이제 나오고 했다라는 기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 부분을 뭔가 파고들어서 이렇게 정말 설득을. 그 흔들리는 부분을 정확히 딱 잡으셨는지 바로 이제 하자고 하시는데 와, 지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예, 물론 얻은 만큼 잃은 것도 있지만, 근데 부모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저는 그렇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걱정이나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 그렇게. 그렇죠. 제가 실 부분을 그냥 찾질 않았죠. 제가 보질 않았어요. 방송 출연하고 난 기점으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훨씬 손님들이 많아지고. 근데 아니 확실히 영향력이 좀 컸었나요? 처음에는 잠잠했어요. 그냥 어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고, 근데 갑자기 그 한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전에 주말이었나 그랬는데 42명 세봤거든요. 제가 나가서 빠르게 눈으로 빠르게 샜거든요. 줄을 서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정신 바짝 차리고 저 혼자는 절대 못하고요. 다행히도 제가 이제 진짜 좀 많이 힘들 거다. 근데 좀 이렇게 잘 견뎌내 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줬던 직원 친구들한테 일단 너무 고맙죠, 사실. 제가 흔들렸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잡아주고 제가 이거 너무 힘들다고. 산미당이라는 가게를 어떤 가게로 만들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게 있으면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원대한 목표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고요, 사실. 아니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설레봐야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정말 저희 목표가 내일도 무사히 오픈하자. 몸관리 잘하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직원들 잘 챙기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확장을 한다, 더 늘린다, 이런 부분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예. 일단 지금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고 싶네요. 예, 예. 네. 좀 멋이 없죠?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라면 계속 제공해주는 산미당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 너무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